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꼬다리입니다. 꼬다리. 그럼 창구실무법률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첫 번째, 예금에 대한 계약이 나옵니다. 예금 계약, 법적으로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리고 예금 거래 상대방 누구와 거래하는지, 그 다음에 예금주가 확실하게 누군지. 그러니까 예금주의 확정이라는 게 솔직히 원래 당연한 건데 이 확정하기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을 받을 때, 돈을 지급할 때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예금 관리는 또 원투가 있죠. 우리 이제 수신일반에서 예금 관리 파트일 때 15개의 꼬다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압류, 질권 이런 내용들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고 예금 처리, 뭐 자기합수표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음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금 계약 파트부터 한번 가보죠. 자, 예금 계약은 또 3가지로 나눠지죠. 예금 거래의 성질, 예금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지,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금 거래 약관. 자, 이제 하나하나 보죠. 예금 거래의 성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금 거래 성질은 예금 거래 범위, 법적 성질 쭈루룩 나눠집니다. 그럼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신 업무입니다. 수신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돈을 받는 업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돈을 받는 법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은행법에서 받는 게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받는 게 있어요. 이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 은행법에서 돈을 받는 업무를 뭐라 그래요? 수신 업무라고 하고, 자본시장법에서 돈을 받는 업무를 뭐라 그래요? 신탁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법에서는 예금하는 행위를 수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에서는 돈을 받는 업무를 뭐라 그래요? 신탁이라고 해요. 일단은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단순하게 물건을 맡기고 보관하는 것만 아니라 재산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소유권이 이전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얘는 소비 임치가 됩니다. 얘는 혼장 임치가 돼요. 자, 무슨 차이점이 있냐? 만약에 은행법으로 여러분이 은행이에요. 은행법으로 여러분이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돈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한 후에 고객이 반환을 요청하면요. 같은 가치의 금액으로 뭐 해주면 돼요? 돌려주면 됩니다. 이게 소비 임치예요. 근데 이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믿고 맡은 거거든요. 믿고 맡긴 거거든요. 한마디로 고객이 이번에 금전신탁에 돈을 맡겼어요. 그럼 이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돼. 나는 뭐 하는 거야? 고객이 맡긴 거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럼 왜 소유권까지 이전되냐면 고객이 이거 팔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실제 소유권이 나한테, 즉 신탁인 은행이 있어야지만이 처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 처분, 수익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이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고객의 지시에 따라. 여기서 고객은 위탁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은행은 수탁자가 되겠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혼장입니다.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혼장. 지시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반환을 요청하게 되면은 똑같이 뭐 해주면 된다? 돌려주면 되더라 라는 거죠. 좀 더 상세한 건 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험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수신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2가지 방식은 뭐냐? 수신 업무와 무슨 업무가 있다? 신탁 업무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수신 업무는 어떻게 나눠지냐? 예금, 별단 예금, 부수 업무 등이 있다. 요 3가지. 그래서 우리 별단 예금도 공부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일시적 보관금 성격.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시죠. 예금 거래 법적 성질. 자, 소비 임치 계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취인이 보관을 위탁받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한 후에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뭐 할 수 있다? 반환할 수 있는 계약. 그럼 여기서 실제로는요, 같은 종류로 돌려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가 나한테 뭐 컴퓨터 같은 거를 뭐 했어요? 빌려줬다고 칩시다. 소비. 그러면 내 컴퓨터 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돌려줄 때는 친구가 맡긴 그 컴퓨터 돌려줘야 되지? 아니면 저기 있는 거 별로 질 떨어지는 컴퓨터를 돌려주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수량으로 뭐야 반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은행한테 빌려준 거는 컴퓨터가 아니고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모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이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뭐만 돌려주면 돼? 액수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금전 소비 임치는 그냥 뭐만 맞추면 됩니다. 그냥 가치만 그대로 돌려주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항상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일 땐 이렇게 동일한 종류와 동일한 품질로 반환해야 된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상사 계약이다. 무슨 뜻이냐면 은행은 뭐예요? 상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죠. 은행은 왜 은행 업무하는 거예요?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자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사 계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 5년.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예금 채권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돈 달라고 요청을 안 해. 만기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 5년이 지나든가 아니면 최종 거래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 5년이 지나게 되면 은행이 뭐 할 수 있다? 이익으로 챙겨갈 수 있다. 왜냐면 채권이 뭐가 되는 거야?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이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적금 만기가 끝났는데 돈을 안 찾아가? 예. 그래서 기억나시죠? 이거랑 뭐랑 이어서 생각하면 돼요. 잡입 편익이랑 이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입 편익. 그죠? 소멸시 5년. 자, 그 다음에 은행은 맡긴 거에 대해서 항상 뭐 해라? 주의 의무가 가중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해라라는 거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거는 자기 직책에 맞게끔 주의를 다하라 이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그냥 주의 의무보다 조금 더 가중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부합계약이다. 부합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면 돼요?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약관 기억하시죠? 약관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거기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서로 뭐가 형성되는 거야? 계약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한쪽의 일방이, 여기서 일방은 누구예요? 은행이겠죠? 은행이 미리 작성해서 일반화 정형해둔 일반거래 약관이다. 그럼 왜 미리 정형해둔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야지 신속하게 업무를 체결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합의하고 계약서 쓰면 시간이 어떻게 걸려? 오래 걸리죠. 그래서 부합계약, 미리 작성해 놓은 거를 동의하면 계약이 체결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금거래 기억할 수 있겠죠? 법적 성질 중요합니다. 소비임치, 상사, 부합계약.